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빅스터디 홍성훈 멘토입니다. 5월이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었던 채용들이 좀 많이 그 채용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반갑게 국민연금공단 무려 180여 명에 가까운 그렇게 대규모 채용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채용이 열렸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얼마나 마음 졸이셨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공공기관들에서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활짝 내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운 내셔가지고 꼭 상반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전형 대비특강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공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다, 지금 이렇게 특정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런 알리오의 사항들, 소재지부터 설립일, 임직원, 초임, 평균보수, 근속연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이트 알리오에 가면은 다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할 거지만 이 알리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임직원 수 보자면은 7,500여 명, 굉장히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 규모,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걸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도 좀 규모가 좀 커지겠구나, 대규모 채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돈은 많고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인원들을 뽑아야 이 국민연금공단이 유지가 된다,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입사원 초임과 직원 평균 보수를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 4대 공단이라고 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까지 해서 이제 4대 보험공단이라고 하는데, 4대 보험공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그런 보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사항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설립 목적이라든지 임무,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립 목적과 임무를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다 국민연금법이라는 그 기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들은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지원하시면서 법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꼭 법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에는 이 기관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지, 이런 설립 목적, 그리고 규정, 그리고 임무,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공단은 어떤 걸 위해서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실제 법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보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한 업무들을 보자면은, 일단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당연히 그 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부과하기도 하고, 급여를 얼마나 줄 것인가 결정과 지급을 하며 기타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사업들 여기까지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기관이나 사업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그 이사장이라든지 혹은 대표이사, 회장, 이런 분들의 인사말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인사말 혹은 신년사, 기념사,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우리 회사 기관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 인사말, 기념사, 신년사, 이런 것들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것들에 집중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국민의 신뢰 회복과 노후 소득 보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점점 태어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모를 리가 없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당연하겠죠. 앞으로 계속 노년층 분들은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행복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의 현황에 대해서 이 연금 제도가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숫자로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2231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네요. 실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사업장,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가입자,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이미 가입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이미 가입자로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총 합치면은 약 2231만 명 정도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 2231만 명 국민연금 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얼마나 되느냐? 라고 지금 살펴보자면은 약 460만 명 정도가 이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금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도 나올 거지만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형태죠. 그리고 유족연금, 이 실제 연금을 받던 그런 분이 사망했었을 때 이분의 그런 소득으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초진, 그 진찰을 받았던 날짜에 일정 기간 가입하여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장애연금까지 이렇게 약 한 460만 명 정도가 이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자, 뭐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외에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약 43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이거는 2018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00조 원 이상의 그런 규모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2018년 말 기준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638.8조 원, 굉장히 큰 그런 액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3대 재벌 그룹의 그런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 이런 것들을 합쳐도 638.8조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규모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연금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보험료 수입, 여러분들이 실제 내셨던 그 국민연금 그 4대 보험에 내셨던 그 529조 7천억 원의 그런 그 보험료 내셨던 것들이 일단 원금으로서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이 운용의 수익금과 그리고 연금 지급액 이런 것들을 빼서 현재 이런 638조 8천억 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여담으로 여기 5.24%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은 1988년 이후 2018년 말까지 약 3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5.24%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5.24%가 좀 대단한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규모입니다. 다른 나라 연기금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과 비교해도 별로 꿀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약 한 2000년도 초반, 중반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연금이 안정적인 채권에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로 201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주식 등과 같이 보다 수익률이 좋은 그런 자산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연금을 운영할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채권 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저출산 고령화,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등 보다 좀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가 이제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었죠. 사업장 가입자,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자영업자, 농업인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테고 이 앞에 두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가입자, 뭐 이미 계속 가입자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입자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아까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었죠. 노령연금, 가장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애연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딱 진료를 받았을 때 내가 일정 기간 가입해 있었고 그래서 수급할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장애연금의 그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족연금, 이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장애연금 이렇게 그 연금을 받던 그 대상자가 사망했었을 때
그분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은 이 유족연금의 형태로 그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연금의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이거는 뭐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지만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가입자 수가 약 2,200만 명, 지금 수급자 수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로 많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진다면은 이 늘어나는 가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며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겠죠.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특성을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평생 보장입니다. 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다 고갈된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럼 나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이렇게 평생 보장, 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 연금공단인데 국가가 반드시 지급을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연금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좀 짧지만 독일 이런 곳에서는 이제 최초로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었었죠. 근데 독일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굉장히 큰 그런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가 평생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설명입니다. 아니 30년 후에는 기금 다 소진된다면서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30년 후 소진된다라는 것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정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다고 할 때 3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그러한 기사인데, 굉장히 좀 그 필요한 내용들만, 그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지 않고 30년 후에는 기금이 다 소진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보자면은 당장 쌓여있는 기금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서 이런 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연금이 바닥난다고 하는데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금공단에 지원하실 때에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과거 한 20, 3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런 차이가 나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득 재분배.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좀 부유하신 분들은 낸 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받는 것이 좀 약간 덜 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분들에 비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나온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이 연금공단에 내가 내는 연금 그 보험료가 그 연금 하나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노후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금의 4가지 특성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도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은 나 연금 안 낼래, 이거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금은 강제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금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연금은 어디까지나 엄연하게 사회보험, 그 4대 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금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연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공단의 미션과 비전이 나와 있네요. 미션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비전은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 미션과 비전 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구분짓기 편하겠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 책임, 역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민연금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해야만 하는 역할, 책임, 의무 혹은 일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미래의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모습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상적인 기관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담은 것이 이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략 방향과 이제 전략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 뭐 국민이 신뢰하는 기금 운용, 블라블라 이러이러한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아 그래, 그런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달성 그 전략 이런 것이 전략 과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국민 1연금 실현, 연금 서비스의 정확성과 국민 편익 제고 이런 것은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전략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하셨을 때 저는 연금공단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아, 연금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러이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실 때 이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면접에 갔었을 때 우리 전략 방향 알아요? 전략 과제 알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겠죠. 몇 번 지원자는 우리 연금공단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계획이에요? 우리 연금공단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이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수 있는 답변이 되겠죠. 네, 여러분의 자소서 항목에서도 쓰셔야 되는 그런 인재상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이 세 가지 인재상을 국민연금공단은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핵심 가치 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혹은 유념해야 될 핵심 가치 공유, 신뢰, 열정, 책임, 공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핵심 가치는 뭐 다른 말로 보자면은 미션을 수행하고 비전을 달성하는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조직도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면은 흔히 나오는 조직도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조직원들의 그런 역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조직은 어떠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조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공공기관 알리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요약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주요 사업 그리고 뭐 지적사항 이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약손익계산서 여러분이 보자면은 이 기관이 지금 현재 뭐 잘 운영이 되면서 뭐 흑자가 나오고 있는지 혹은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지 이런 그 수치상으로 이 경영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약손익계산서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수입 지출 현황 뭐 어디에서 돈이 나가고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요 사업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면은 이 기관이 어느 사업을 가장 주요하게 벌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아셔야 제대로 된 그런 기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뭐 예산이 한 0.5% 정도밖에 안 쓰이는 굉장히 뭐 마이너한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굉장히 노력과 정성을 쏟았지만 면접에서 이거를 어필을 해도 그것을 듣는 공단 내부의 재직자들은 그거는 뭐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주요 사업을 보시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어떠한 그 사업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뭐 지적사항, 대내 평가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지금 현재 공단이 아직 좀 미숙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현재 약점인 부분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 번 지원자는 입사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공단의 약점,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었을 때 이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 연금공단의 약점은 어떠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항목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주요 사업 부분을 지금 가져온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기관 분석을 하실 때에도 좀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분석을 하시면서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 아무래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연금의 혜택을 받는 연금 수급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이와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일정한 그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갑자기 확 뛰었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 속도도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연금 수급해야 될 대상자들도 많아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일이 많겠구나, 그러면은 대규모 채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어느 곳을 참고하면 좋은지, 저는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연금공단을 조사하실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 온 에어라는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클릭을 해서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연금의 현재 뭐 최신 소식, 공지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이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자료들, 그리고 전문가의 시선, 뭐 기금 운용의 현황과 이슈, 이 제도에 대한 장점, 단점, 혜택,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물론 자소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그런 내용을 쓸 일은 없겠지만, 내가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온 에어 이 사이트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뭐 이슈, 스튜어디시 코드도 좀 이슈가 되었었죠. 그리고 연금 사회주의,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 곳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 국민연금 온 에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도 역시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직무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라든지, 최근 뭐 이슈,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채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까 공공기관 안료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국회에 대해서도 감시를 받고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렸었잖아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신 다음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 지금 뭐 여기 자료명이 나와 있기도 하죠. 이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건복지 계열의 공공기관들이 현재 현황이 어떻고 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적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또 보시다 보면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혹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여러분들 국정감사 관련 보고서 이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른 공공기관 보면은 보통 공공기관 소개하는 그런 홍보 브로셔 같은 거 있던데 국민연금공단은 안 보이네? 못 찾으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사이버 홍보관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사이버 홍보관이라고 따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렇게 바라시던 국민연금공단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4가지 사이트, 이 4가지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연금공단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